차트 기법에 놓이신 분들은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요. 잠깐 종목을 보면 2배 이상 불어나는 거지. 7,100이에요. 이거 이제 위에 가서 팔면 한 1억 되겠죠? 예. 네, 반갑습니다. 다나콤입니다. 제가 주식 방송을 오픈한 지, 무료 카페를 열은 지 말고요. 예. 방송한 지 10년이 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물러나는 경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지금 이스라엘하고 오늘 20일입니다. 4월 20일인데 토요일이에요. 이번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5일 전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소규모 이제 드론 전쟁이 있었죠. 폭격하고 보복전이죠, 그죠? 이 결론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월요일장을 맞이했을 때 제가 이제 어느 멤버님이 뉴스를 얘기하길래 뉴스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두 나라는 지상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쟁 확산은 좀 매우 어렵다. 그럼 공군전밖에 없는데 두 나라가 1,500km예요. 1,500km 거리가. 공전을 하려면 항공기도 공중급유를 해야 될 겁니다. 전투하려면. 그러니까 미사일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국방 예산이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한 20조 정도 되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50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은 참고로 1,000조 원이에요. 그래도 1,000조국라는 거예요. 1,000조국.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에요. 미국은 미사일전이 가능하죠. 근데 거기서 분석한 거는 이스라엘은 어렵다. 20조로는. 예. 더군다나 1,500km를 미사일을 쏜다면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발에.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결론 내리자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벌인 하나의 수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수작에 이제 지지도 올랐더라고. 하루 만에 어제 나온 거 보니까. 그 수작이 먹히긴 먹혔는데 덕분에 세계 증시는 아주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죠? 자, 요건 영상 뒤에 당시에 제가 분석했던 거 좀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분만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전쟁,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산할 것인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거기 유가도 있어요. 유가 급등도 안 돼 있습니다. 급등도 안 됐어요. 유가.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유가 상승 안 했습니다. 상향에 좀 간 건 맞고 급등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러다 말 거구나. 예. 두 번째 지금 드릴 말씀은 한국 증시예요. 예. 우선 코스피 열어드릴게요. 예. 이거 증시 설명드리고 제가 그 10년 만에 10년 넘죠. 그 안에 이러기는 처음이에요. 계좌가 아주 좀 박살이 난 거를 말씀을 드리고 회복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을 것 같아. 좀 들으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도 원금 회복에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작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죠?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지금 세계 각국의 전 세계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금 보실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날짜. 여기보다 더 상승했다는 거. 이 기간보다 여기 더 올랐다는 거. 사상 신고가죠. 다른 데는. 그죠? 하다못해 주변국인 S&P 500 반도체 다 뚫고 왔어요. 하다못해 비트코인까지.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도 급등했어요. 그죠? 독일 지수, 대만, 그죠? 유로, 홍콩, 그죠? 중국, 한국, 개판이야, 그지? 중국하고 한국만 이래요, 지금, 두 나라. 나머지 국가들은 유럽, 독일, 대만, 니케이, 반도체 지수, S&P 500, 나스닥 다 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코스피는 이런 지식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그죠? 요 정도 위치죠, 그죠? 예. 여기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도 코스피는 이만큼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가는지를 아셔야지, 그죠? 자, 이만큼이 저평가예요. 이 부분이 왜 못 가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될 거야. 이거는 제가 1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증권사 거래 동향을 다 보고 있어요. 선물하고. 자료를 안 주니까 데이터를 직접 1분 단위로 구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좀 팔면 거기다 엎어가지고 주도주를 까뭉개버려요. 그럼 시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증권사에서 선물 담은 게 한 1조 4천억 담았어요. 예, 아주 폭발적으로 담습니다. 코스피 눌러서 선물 담자.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밥이 되고 있는 거야. 그걸 주도하고 있는 데는 증권사입니다. 아셨죠? 저는 근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사하고 싸운 적 없어요. 예, 증권사한테 감정도 없어요. 나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힘든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금 파란색으로 된 이만큼의 상승 여력을 못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 조절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쩌면 공매도 금지를 한 거에 반발일 수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공청회를 들어보니까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공매도를 없애버리면, 저는 없애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공매도를 없애버리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안 일어난다라고는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 듣고 내가 확신을 하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거 보고 들어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얕아요. 아시아에서 7위밖에 안 돼요. 왜 한국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애써서 올려놓으면 그걸 올린 데다 선물을 팔아먹고, 팔고 나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 때 더 엎어서 증시를 폭락한 다음 선물을 사들이고, 이런 장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감정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구한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 제가 이제 그 주식을 방송 열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여기 상호를 한번 바꿔본 적도 없고 인터넷 주소를 바꿔본 적도 없어요. 보통 이런 사이트들은 상호를 자주 바꾸잖아요. 이제 없애버리고 또 새로 나오고, 주식 망하면 또 상호 바꿔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종목을 하나 샀는데 이게 만기일이 도래도 상승을 못 나가. 그 종목 기업 실적도 좋아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과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키움증권사, 예, 키움증권사가 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신용을 한 2달 잠궈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신용을 다 없애버린, A군 빼놓고는. 키움증권사 종목이, 예, 담보로 들어가고 대출이 된 거예요. 그 돈이 작전주에 들어갔고 이게 적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작전주가 하한가 맞으니까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반대 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무려 액수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자료에. 그런 다음에 증권사에서 주최한 게 신용제도를 거의 100% 종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됐던 것도 시장에 영향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도 안 좋고 종목도 안 가고 주가 상승은 안 일어나고, 만기는 됐는데 팔아야 되겠고, 팔았다 다시 사면 되는데 또 신용 매수가 안 돼, 걔는. 하향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뽑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종목을 열릴 때까지. 매도된 데서 다시 사서 부분적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주식량이 좀 부족해지더라도 매수해서 다시 가면 되는데 닫혀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대기를 시키고 종목을 찾아서 넣습니다. 보통 제가 주식을 손을 대는 거는 싼 종목만 됩니다. 정별 종목 안 합니다. 주가가 좀 떠 있어도 공략을 안 시켜요, 저는. 근데 제가 주식 공부 채널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올릴 때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딱 잘라 얘기하면 주식을 비중을 무식하게 한다. 주식을 무식하게 한다. 비중을 그냥 한 번에 매수시키고 한 번에 매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할 매수도 없어. 분할 매도도 없고 손절도 없어요. 손절도 요번에 이렇게 세게 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러서기는. 그러니까 물러선 건 아니에요. 잠시 기다리는 거죠, 때를. 그러니까 손절도 10년 동안 한 개 15개가 안 넘습니다. 10년 넘게 한 개 15개가 안 넘는다고요. 웬만하면 그냥 그 이유가 바로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거래량 터지고 나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를 봤을 때는 좀 주식을 무식하게 넣는다는 뜻은 그 얘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위에서 1차 매수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돈을 남겨놓잖아요. 그거 같아요. 돈을 남겨놓잖아요, 여기다. 그리고 내려오면 물타기를 하잖아요. 저는 물타기가 없어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이거의 매매, 저는 단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매매는 먹는 거는 작아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먹는 건 액수가 작고 물린 거는 액수가 커지게 돼요. 예, 이 매매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비중 20% 놓고 나머지는 밑에 떨어지면 넣어라. 이거는 기술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서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지금 노랗게 표시했듯이 비중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밑으로 안 오르고 갔을 때는 비중을 조금 놓고 갖고 가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근데 비중을 만약에 많이 넣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비중을 거의 많이 넣는 경우를 권하고 실제로 보유 종목도 한 4종목 이상은 갖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을 아무 값에나 사시는 분들은 손절이라는 걸 전제하에 달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손절을 잘 안 시키는 이유가 아무 값에나 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달라요. 여하튼 멤버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늘 수도 없는 환경이라 그냥 이탈, 대기.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종목을 넣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뒷부분에 놓을게요. 자, 지금 보실 거는 옆에 컴퓨터에 제가 원격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이 컴퓨터에 있는 거는 화면은 그 투자자들 모니터로, 여기 보시면 저 가르치면 여기 위에 써 있어요. 원격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원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할게요. 이제 원격 지원된 거예요. 주소는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소리는 안 나갈 테고, 사실 극도로 손실을 봤는데 이 계좌를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갔거든요. 얘를 빼면 돼요. 얘를 빼고 봐야겠죠. 만약에 여기 돈까지 다 넣었다면 이 투자자는 지금 수익이 1억입니다. 1억이에요. 이것은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 꽉 채운 것도 아니고. 노림수를 갖고 한 건데, 제가 이런 공략을 시킨 적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약간 뜬 것도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공략 안 시켜요. 위험성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보통 방송에 들어오면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자들 설득하는데, 차트 기법에 놓이신 분들은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요. 잠깐 종목을 보면, 키움증권 걸로 할게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내려오면 이게 저점이 잡히고 매수를 하라면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해요. 이걸 왜 추천 안 해야 소리를 합니다. 차트 기법 쓰신 분들은.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급소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데서 무서워서 비중을 못 넣는 분들이 많아요.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를 해요. 여기서 비중을 넣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타기 밑에서 위에 갈 때 좀 사놓고 밑에서 많이 살라고 하는 거와, 이런 매매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넣을 때 이런 데 과감하게 넣어야 돼요. 근데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음봉 나오니까 차트 기법으로는 이건 매도거든요. 절대로 폭락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죠? 폭락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중을 못 넣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근데 좀 해서 남들이 보는 거 보면 그때 가서 과감하게 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잠깐 말을 바꾸면 이런데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이런 거 원리 있잖아요. 하한선 같은 거, 이거 다 주식 공부 채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공부는 쓸모가 없는 공부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볼린저 밴드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선인지. 예, 가서 보시고, 거기 저기 엔벨로프도 있고, RSI도 있고, 일목균형표도 강의가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차트를 찢어버리고 싶을 거야. 아, 내가 이거 여기에다 5년, 10년을 매달렸다니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조리표를 안 씁니다. 쓰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넣어놓은 거는 이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저는 보조리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첫 번째, 이런 차트 기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공략 비중에 어떤 또는 좀 약간 밀리면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처음에 들어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체결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가로 그냥 10,000주, 5,000주 확 사버리잖아요. 주가가 밑으로 오면 주식량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싼 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래량 없을 때 사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 또는 터질 때 매도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주식을 무식하게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하는 방식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했는데 내가 5,000원으로 했는데 2,5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50% 손실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50%만 상승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거든요. 100% 상승해야 돼요. 1억이 5천만 원 됐어요. 그럼 5천만 원으로 1억 되려면 몇 프로 벌어야죠? 100%. 5천만 원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금 회복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수익 난 것만 올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을 때, 손을 뗐을 때 문제니까, 보유 과정에 뭐 약간 손실도 있고 수익도 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건 매도 친 것도 아닙니다. 매도 안 쳤어요, 아직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내보내는 거는 아직 매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때도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는 방법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잠깐 보이는데, 멈출게요. 이 계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5천만 원 좀 넘게까지 내리쳤거든요. 지금 회복 다 된 거예요, 이거. 예, 회복 다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00%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죠.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서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해서 근데 얘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해야 될 상황이라 이탈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돈을 벌어서 벌은 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놈이 주가가 다시 처음 상태로 올라간다면 수익이 배가 되겠죠. 배가 되죠.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면은 본전인데 돈을 벌어서 더 들어갔으니까 주식량은 2배로 더 많아지겠죠. 2배 내지 4배는 더 많아져요. 그럼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또 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더 새로운 기회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 해당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2분이 불참이 됐어요. 2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그분은 좀 약간 차트 기법에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좀만 내려도 수익 난 건 이제 팔고 나머지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로 좀 갈 수도 있잖아요. 좀만 내야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의기소침하신 분이야. 전화도 오실 정도로. 그분이 빠졌고, 한 분은 그 종목하고는 관계도 없는 분인데 새로 들어오셨던 분인데 손실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손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반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내가 전화를 했죠. 손절 종목을 20%씩만 좀 팔면 어떠냐. 손절하고 이거 한 2천만 원 돼요.
그래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간 종목인데 얘를 섞어서 아마 2억 정도는 매수가 되니까 신용 섞으면. 근데 이 종목을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전화를 또 안 받아. 들어갔으면 한 1억 이상 벌었을 텐데. 그러면 그간 손실 나서 들어오기 전에 손실 나서 갖고 들어온 종목 손해난 거 다 찾는 거야 한 방에. 이분은 거기에 매매를 안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손실 나면 한 방에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왜 그럴까? 이분은 차트 공부 엄청 하신 분이거든요. 네, 차트 기법 선수예요. 저 채널에서 공부하면서 후회하는 거 많아요. 이런 거에다 내가 한 5년 10년을 맡겼다는 게 차트 기법. 제 채널로 오시면 다 버려. 그래서 그건 무료로 돼 있어요. 한번 또 보시고 좀 바꿔보세요. 영상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벌써 20분이네. 시청해 보시고 그거 설명드려야겠다. 이 계좌도 3,100만원까지 빠졌었는데 7,300만원까지 갔더라고. 2배 이상 불어난 거지. 7,100이에요. 이거 이제 위에 가서 팔면 한 1억 되겠죠? 예. 가장 밑에 내려왔을 때, 그니까 3,100까지 갔었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걸 말씀 안 드려서 요거 하고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뒤에 그 전쟁에 대한 분석은 뒤에 쪽에 달아놓을게요. 따로 놓기가 좀 그래. 그래서 영상이 좀 길더라도 나중에 관심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할게요. 뭘 하면서, 주식을 이렇게 어떤 걸 진행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갖다가 물러서기는 처음이에요. 매수 위치는 자 마우스 바꾸고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한번 아까 저기 밑에 7,300 됐다는 분, 그분께 1,500이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엄청 후회를 했겠지 또. 그지? 후회를 했겠지. 거기다 여기 빠지니까 4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됐더라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엄청 쪼려 계시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게 7,100이 된 거예요. 여기는 차트 기법 1도 안 들어갔습니다. 1도 안 들어가서요. 또 하나 뭐냐면, 주식을 갖다 여러분들은 만주, 2만주, 3억원어치, 2억원어치, 1억원어치 금방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주식을 처음 매수를 할 때는 주식량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상승했는데도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잘못해서 내려치면 한 2만 주 샀다 이거야.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는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정신없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2만 주 샀는데 빠져나오니까 잔량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고, 이런 거는 선이 거의 있는데 앞에 선이 없죠. 그죠? 앞에 선이 없습니다. 앞에 선 끌어다 매면 그건 분석가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다 그어놓은 손이에요. 다 써먹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다 써먹는 손이에요. 보시면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보통은 제가 공략을 시키면 이런 데서 공략을 시키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검색해서 포착해가지고 모니터하고 세력 분석 끝내고서 들어갔는데,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1분봉 선은 미리 거의 있던 거예요. 얘가 상승을 가서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이런 분석선, 지지선이 미리 정확하게 분석이 돼 있어서입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올라타고, 마우스 바꾸겠습니다. 찍고 지지받았죠. 그렇죠. 자동매매도 이런 차트 보시면 내용 많아요. 특히 제 영상에는 급등주 매매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녹색선 바닥에서 이걸 올라타고서 여기 고점 만들었죠. 그죠? 얘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도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어지간히 2배를 올렸으니까, 그때 또는 본전 찾으신 분이니까 추가로 돈을 더 벌면 수익으로 남고 더 많이 남은 거죠. 그 돈 빼서 더 많이 벌었으니까 더 많이 남고, 파른 돈으로 그 종목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돼버린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주식 투자는 투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차가 고장났습니다. 나는 못 고쳐요. 근데 누군가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주식도 위기관리도 나는 못하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했는데 더 이상 비법은 없어 하고 그냥 눌러 앉잖아요. 중수로. 자기가 중수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누군가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황을 감안해 보면 증시가 많이 내려 있고 이란 이스라엘 혹시 중동 전쟁 아니야 이런 요소 때문에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고 종목들이 싸잖아요. 이런 경우 차익이 되면 싼 종목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바뀐 셈이죠. 자, 이런 것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마칠게 너무 길어요, 영상이. 예, 나머지 영상은 뒤에 붙여놓을게요, 짧게. 자,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도란 말이에요. 이란이 여기에요.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란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에. 내 얘기는 이란에서 여기를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거야, 지상전으로. 고부가 한 달에도 무슨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미국에서 미사일을 줄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 때문에. 지상전이 아니라서. 미사일 한 방에 100억도 넘는데, 그래서라는 거죠, 내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는 미사일 전쟁밖에 안 되고 서로 소모품 전쟁밖에 안 되고 돈만 낭비하는 전쟁이라 이거지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옛날에 중동 전쟁 나듯이 시리아 싸우고 앉았고 이라크도 이란하고 붙고 막 서로 이런데 막 오만도 막 붙고 막 이런 전쟁이라면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한 데가 석유가 주축인 지역이에요. 이게 여기가 걸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확산이 되면 세계적인 경제에 타격을 주지만 요건 여기하고 여기 두 나라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미사일로 오가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그럴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뉴스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저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어디 나오더라. 그 뉴스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장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유튜브 같은 데 나온 거 뉴스 나온 거 카페에다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떠들고만 입만 까고 앉는 거예요. 그거 맞지도 않아요. 이란에서는 공항도 폭격했다 했다.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다. 일부 사망자는 있더라도 90%를 외곽에다 처리했다. 방어비용만 2조 원 들었다. 그렇죠. 그 정도 들죠.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면 하루에 1조 원씩 써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야. 안 되는 거지. 돈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무기 지원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무기 지원이 있어가지고 무기를 지원한다면 모를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주고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고 있고 주변국에서 무기 줘가면서 계속 싸우라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을 하면 유럽은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무기는 다 주변국에서 되고 미국에서 되고 있고 러시아하고 둘이 싸우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똑같다니까. 미국이 싸움 붙인 거지 이것도. 예. 지금도 이제 시장이 이런 거는 대변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어제 나온 보도 자료로는 오늘 밤에 폭격을 한다고 나왔어요. 오늘 밤에 보도 자료에서는. 예,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는데 쏘면은 요번에 이란에서 공격했듯이 그 정도 규모를 이스라엘에서 쏠 수는 없어요.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계산해보면. 어디다 대고 쓸 건데, 우리가. 쏘아서 뭐 할 건데. 우리가 북한에다가 미사일 1000발을 쐈어요. 북한 손해볼 거 없어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1000발 쐈어요. 우리가 더 손해야. 거기는 부셔질 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성립이 안 되는 나라 간의 그거야.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쿠웨이트가 침공 당했었잖아요. 옛날에 쿠웨이트 침공 당했었잖아요. 이라크에서 쿠웨이트 침공했었다고. 석유가 요 안에는 석유가 주로 나오는 데고 수출이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죠? 여기 오만 여기도 그때 여기서 이스라엘 폭격도 하고 지들끼리 종교전쟁이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상전이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으로 확산은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 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국경이 붙였잖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주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번 이것도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 코로나도 때도 직접 분석했다니까. 우크라이나 지도. 잘 보세요 한번. 이거 켜질려나? 지금 지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다 국경이에요. 그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아까 저기 뭐 이란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얘 때문에 지상전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러시아에서 탱크를 밀고 들어가려면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을 하면 이렇게 러시아 땅이 돼버리면 러시아는 아무 때나 지상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아시겠죠? 그죠? 중요하잖아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주변 국가에서는 뭐냐면 나토에 들어와라. 이게 나토에 들어오려고 했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전쟁 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대통령이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쪽에서 생각하니까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러시아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 국경이야, 국경.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딱 버티고 있어주니까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어디고 있잖아요. 여기도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전쟁 중으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란이고 이게 만약에 저기 이스라엘이라면 나라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죠. 그럼 러시아에서는 이거 전쟁을 통해서 뭐 했어요? 재래식 무기 다 소진시켰지. 재래식 무기를. 신형 무기가 없잖아. 전투기 몇 개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또 나서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여기서도 무기 대주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라는. 왜냐면 이게 러시아가 되면 지상전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지. 그죠? 얘들이 뭐예요? 보호막을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 잘못 적화돼봐요. 일본도 바로 해요. 태평양 뚫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죠? 이거 얘기 들으니까 이해되시잖아.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얘는, 아까 걔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쟁이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뭘로 싸울 건데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뉴스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야. 아니, 여기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던, 이란이 됐던, 어떻게 그 나라까지 갈 건데? 뭘로 갈 건데? 그죠? 전쟁이라는 건 지상전이 있어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죠? 결론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의에 대해서 아셔야 돼. 내가 괜히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수를, 여기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다시 말하지만, 올리려면 삼성전자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요. 못 올려요, 못 올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 갖고 자꾸 같이 하나 들이대잖아. 그 현대차를 계속 올릴 수 있냐? 못 올린다고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 다음 주도주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그 셀트리온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홀딩스인데 HD 현대중공업은 유통물량이 10%밖에 안 돼. 유통물량이. 대주주들이 다 갖고 있어 주식이 없어요. 걔는 세력들이 안 들어가지. 결국 셀트리온 건들던지 포스코홀딩스를 건들 거예요. 위기 다음에 기회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털 거 털었으니까. 해석하면 털 거 털었으니까 털어갖고 올리려겠지. 그지? 네. 자, 장시작했고. 결국 셀트리온 건들던지 포스코홀딩스를 건들 거예요. 와, 포스코홀딩스 이제 5%대입니다. 좋아. 이 무거운 종이 이렇게 가. 주도주 중에서 얘만 날아가고 있어,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어제 막 집어 던지고 할 때. 그지? 그러면 어제 집어 던진 게 집어 던진 거예요? 저희 강의해드렸지, 그지? 아침에 브리핑 시간에. 아니죠, 그죠? 내가 했잖아. 지들끼리 거래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던지는 모습을 보고 차트 모양을 본 사람은, 그죠? 진짜 종목에 대한 좌절감을 느꼈잖아. 여기서 생각할 포인트는 어제 던진 건 그럼 뭐냐, 얘가.